청령포 뒷산에 망향탑이 있었다. 단종이 쌓은 것이었다. 막도를 주워다가 하나씩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 쪽을 바라보며 지우는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탑은 별것 아니었다. 아무렇게나 주운 돌들이 쌓인 그냥 작은 탑이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들이 때로는 가장 무거웠다. 단종이 먼저 꺼냈다. 소나무 숲 안쪽에서 지우와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다가 뒷산 탑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쌓았다고, 돌을 주울 때마다 하나씩 더 올렸다고, 왕후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했다. 궁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알았다. 그 뒤로는 알 수 없었다. 목소리가 담담했다. 담담한 척하는 목소리와 진짜 담담한 목소리는 달랐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지우가 배낭을 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단종이 그것을 알아보았다. 전에 바다 사진을 보여주었던 것. 지우가 카메라 앱을 열었다. 자신의 얼굴을 찍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다. 단종은 깜짝 놀랐다. 화면 속에 지우가 있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지우가 화면 안에도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렸다. 화면 속 지우가 움직이지 않았다. 실제 지우를 보았다.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을 다시 보았다. 고정되어 있었다. 단종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순간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전하. 연희가 나타난 것은 그 직후였다. 점심 바구니를 들고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지우가 연희를 불렀다. 연희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눈썹이 올라가 있었다. 무슨 일이냐는 뜻이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 앱을 열었다. 그러고는 연희의 얼굴을 찍었다. 재생해서 보여주었다. 연희가 화면 속 자신을 보았다. 두 눈이 조금 커졌다. 그게 전부였다. 놀란 티를 내지 않는 아이였다. 지우가 설명했다. 이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다고. 목소리도, 얼굴도. 그러니까 한양에 가야 한다고. 정순왕후를 찾아가서 이 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전하가 볼 수 있게. 연희가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단종을 바라보았다. 단종은 강물 쪽을 보고 있었다. 둘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는 자세였다. 그런데 귀가 아까보다 조금 빨개져 있었다. 연희가 다시 지우를 보았다. 핸드폰을 받았다. 뒤집어보고 앞으로 돌리고 카메라 앱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열렸다. 지우가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다. 이렇게 누르면 찍히고, 이렇게 하면 멈추고, 이렇게 하면 다시 볼 수 있고. 그런데 연희는 이미 하고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화면에 비추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5초. 정지. 재생. 자신이 찍힌 영상이 흘러나왔다. 연희가 그것을 보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각도를 바꿔서 한 번 더 찍었다. 다시 재생했다. 지우가 입을 다물었다. 설명할 틈이 없었다. 연희가 핸드폰을 지우에게 돌려주며 눈빛을 보냈다. 알겠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이 아이 지금 태어났으면 서울대도 갔을 아이였다. 문제는 거리였다. 영월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나흘. 연희가 혼자 갈 수 없었다. 나이도 어리고 여자였고 길도 멀었다. 지우가 걱정하는 눈빛을 보이자 연희가 손을 저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연희에게는 아비 돌쇠가 있었다. 돌쇠는 박수무당이었다. 영월 일대 무당들과 연이 닿아 있었고 한양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당들의 네트워크였다. 관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길 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연희가 돌쇠를 설득하는 데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돌쇠는 처음에 눈을 흘겼다. 이상한 물건을 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연희가 핸드폰으로 돌쇠를 찍어서 보여주었다. 돌쇠의 얼굴이 놀라움에 굳었다. 화면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뒷목을 긁었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넣었다. 핸드폰이 떠난 사흘 동안 단종은 뒷산에 자주 올라갔다. 망향탑의 돌을 하나씩 더 올렸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지 않았다.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다. 대신 소나무 숲 아래서 기다렸다. 수첩에 이것저것 적었다.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적었다. 단종이 한 말들. 선글라스 끼고 귀가 빨개지던 것. 달밤에 팔을 들던 것. 살고 싶다고 하던 것.
팩트가 아닌 것들을 지우는 처음으로 적고 있었다. 사흘 만에 연희가 돌아왔다. 뛰어왔다. 숨이 찼다. 그런데 눈이 빛났다. 핸드폰을 내밀었다. 맙소사. 배터리가 겨우 8%였다. 지우가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다. 보조 배터리도 거의 방전이었다. 5%. 합쳐봐야 13%. 시간이 없었다. 지우가 연희를 보았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찍혀 있다는 뜻이었다. 지우가 단종을 찾으러 가려 했다. 연희가 먼저 뛰었다. 단종이 왔다. 뛰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왔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음이었다. 아니,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걸음이었다. 셋이 소나무 아래 모였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배터리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지우가 낮게 말했다. 딱 한 번이라고.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한 번 보고 나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고. 단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셋이 함께 보았다. 정순왕후가 나왔다. 한양 동대문 밖. 낡은 추암 앞. 손이 물들어 있었다. 염색을 하다 나온 모양이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다. 옷도 수수했다. 그런데 얼굴이 어렸다. 왕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냥 여중생 정도로 보였다. 정순왕후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기울였다. 연희가 전하께 드릴 말씀을 하시라고 했을 것이다. 정순왕후가 그냥 말했다. 술안은 드시고 계신지, 옥체는 불편하신데 없으신지, 거기 강물이 너무 차갑지는 않으신지. 그게 전부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왕후다운 말이 아니었다. 그냥 보고 싶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목소리였다. 지우가 단종을 보았다. 단종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연희가 고개를 돌렸다. 강물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보고 있으면서 보지 않는 척하는 것이었다. 정순왕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시선을 내렸다. 영상이 끝났다. 배터리 0%. 화면이 꺼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물 소리만 들렸다. 소나무 바람 소리만 들렸다. 단종이 꺼진 화면에 손가락을 올렸다. 눌렀다. 켜지지 않았다. 한 번 더 눌렀다. 켜지지 않았다. 단종이 핸드폰을 지우에게 돌려주었다. 돌려주면서 잠깐 손이 멈추었다. 그러고는 놓았다. 일어섰다. 뒷산 쪽으로 걸어갔다. 지우와 연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연희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를 참는 얼굴이었다. 지우도 고개를 돌렸다. 강물이 흘렀다. 그날 밤, 지우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배터리가 없었다. 보조 배터리도 없었다. 569년 후의 물건은 569년 전에서 버텨낼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순왕후의 얼굴을 본 단종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는 것을, 그것만은 배터리와 상관없이 지우의 가슴 안에 남아 있었다. 역사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영도교에서 헤어진 이후로 이승에서는 만날 수 없었다고 기록은 말한다. 그런데 오늘 16과 17이 꺼진 화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깐 이어졌다. 역사 기록에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바뀐 건가? 지우는 꺼진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단종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여리고 작은 왕이 살아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팩트를 쫓던 기자가 처음으로 팩트가 아닌 것을 바라기 시작했다.